다음 중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기역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니은 토지 사용권. 그건 기본이고 디귿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된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른 상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럼 마지막 미연 부속물 체크, 그 다음에 비업 필요비 체크요. 기업과 비업을 묶어보시고 기업과 미연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그 객체가 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 건물 임차인, 건물의 전세권자나 건물의 임차인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지상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업 지상권 전세권의 공통점, 물건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물건을 가진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 필요비를 지출해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에는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뿐만 아니라 필요비 상한 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 7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은 아까 했던 반복적인 표현인데 표현만 약간 달라졌을 뿐. 다시 한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데 본질이 있지 지상물을 소유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상물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이 성립한 후 지상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토지가 멸실되지 않는 한 토지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이요. 지상권은 전세권과 달리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야만 지상권이다. 그런데 전세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금지 특약을 맺었다면 전세권자는 처분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처분금지 특약이 없다면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 지상권이요.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 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 등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구분지상권입니다.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지상권이 구분지상권인데 이 구분지상권은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거기에 수목을 집어넣으면 털린 지문 됩니다. 예, 거기에 수목이 들어갔는지를 항상 유념해서 보셔야만 하고, 네 번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류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의 체크요, 적시의 가로요,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적시가 틀렸습니다. 정리.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 그 객체는 물건인 부동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아주 많지만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그러므로 첫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를 기억. 둘째, 이 경우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한다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다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지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에게도 통지, 알려주란 이야기. 이렇게 통지했을 때에는 지상권이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즉시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법률이 상당한 기간이 경관 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즉시가 틀렸어요. 그 다음, 자, 다섯 번째요. 지상권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참고로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지상물 소유자, 지상물의 매도인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매도인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할 건 없어요. 근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말만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지는 못하고, 법률은 지상권자와 달리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즉 5번 지상권 소멸 시 체크 지상권 설정자가까지요. 다시 체크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까지요. 공작물 등 지상물 매수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 넘기시고 8번은 반복이에요. 9번을 확인합니다. 자, 을언 체크요. 갑 소유 X 토지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 2015년 체크요. 10월 10일 체크 지상권을 취득까지요. 갑은 건물 소유를 위해서 2015년도에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체크요. 10월 10일 X 토지의 소유권이 체크요. 갑에게서 세주인 체크 병에게 이전되었다까지요. 한편 체크 지상권자인 을언까지요. 지상권 취득 후 체크 2018년이요. 10월 10일까지 지료를
체커 3년 연소하여 연체하고 있다까지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치료는 등기됐다를 주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 판례요. 이 문제는 네 줄이라 되어 있지만 물어보는 골자는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치료를 연체하고 있다 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고 계속 3년 동안 치료를 연체하는데 취득한 시점은 2015년, 그리고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은 2017년. 그럼 전 소유자에게 치료 2년 연체하고 오늘 현재는 2018년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으로는 1년 연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양수인은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만 현란하게 아주 길지만. 그래서 기억, 토지 양수인 병원까지 체크해요. 2년분 이상의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자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양도 전후에 걸쳐 치료가 연체됐을 때 토지의 양수인 병이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는 양도 전후의 치료 연체는 합산하지 않고 양수인 병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인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1년밖에 안 되죠. 예, 그 말이에요. 자, 니은 체커 지상권자인 을은까지요. 인접한 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마찬가지. 그러나 지역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지역권자에게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X 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권자인 을은 체커 지상권에 기하여까지요.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의 공통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점유도 하기 때문에 지상권에 기하여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점유를 침탈당해야 되죠. 예,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적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본건 지상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얼 갑을 사이에 치료지급 특약에 관한 체커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요.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된 경우 무는 제3자입니다. 그때 토지의 소유자 병은 제3자 무에게 체크해요. 무 밑에는 제3자라 적으시고 치료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 말이 내포하는 뜻은 갑을 간의 치료지급은 약정했는데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지면 병도 제3자라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종전 소유자 갑이 지상권자 을에게 치료 지급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 병은 치료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상권을 양도받은 제3자 병이 있다면 이 제3자에게 치료 지급 청구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갑이든 새로운 소유자 병이든 제3자 무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 청구하지 못하고 치료 정액 청구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말이 리얼이에요. 자, 10번 반복이고 11번은 가장 기초입니다. 자, 12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56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특수지상권 중에 먼저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을 확인합니다. 12.
다음 중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1번 수목에 가로하시고 언건 빈출이고 정답도 여러 차례 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수목은 살아 성장하기 때문에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수목 때문에 틀렸어요. 자, 2번 지상 지하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세 번째, 일반적인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강한데도 민법에 최장기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영구무한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구분지상권은 일반적인 지상권보다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영구무한히 가능해요. 예. 그래서 유효다. 맞아요. 상린관계 준용이 된다는 것은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구분지상권자가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은 구분지상권이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부속을 시켰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분지상권자의 소유죠. 예. 자, 13, 14는 반복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난해한 14번을 확인합니다. 거의 같은 문제예요. 약간의 논점만 다를 뿐입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체커 1985년까지요. 을의 토지에 을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체커 2015년 현재까지 체크하시고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까지요. 그럼 첫째 줄 1985년부터 화살표 하시고 그 여백에 이렇게 적어 두시라. 시효 완성은 2005년이 되면 20년 되죠. 예, 시효 완성은 20년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가장 기본적인 논리 몇 가지를 설명하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은 특수지상권,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로 공시하지 않고 봉분으로 공시해요. 그러므로 봉분 형태로라고 돼 있죠. 예, 평장이나 암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중요 논점은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해도 20년간 소유의사는 필요 없어요.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주예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 취득해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3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2005년도에 시효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요건만 갖추면 시효 취득해요. 예. 문제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것은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분묘기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라고. 지상권을.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말하면 틀려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자, 옳은 것 다툼 판례.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이지만 민법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공작물이에요. 최단기 5년이란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 안 합니다. 최단기 5년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자, 1, 2를 묶으시고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문제가 시효를 완성했다, 시효 취득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갑에게 분묘이장 청구 못하죠. 예. 그 다음 2번이요. 분묘기지에 지상권의 일종 특수지당권을 취득한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언더라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지상권 등기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분묘기지권은 등기 대상 아니에요. 세 번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이렇게 새로 묘를 설치할 권능은 있다 없다? 없어요. 틀렸고 마지막이요. 대법원 판례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는 2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은 토지 소유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지료 지급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틀렸고 문제는 네 번째예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는 맞아요. 분묘기지를 점유하거든. 그럼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의 포기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체커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까지요.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이렇게 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예,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15번을 확인합니다. 우리 시험의 중요 논점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요약집 물권법 57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기억 토지와 건물이 체커 처분 당시요 가 아니라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여야만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렸고 처분 당시다. 처분 당시란 말이 매매 기타 원인, 매매 등을 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지. 소유자가 토지 건물을 원시 취득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처분 당시가 달리 말하면 매매 등, 매매 기타 원인을 말해요. 예. 그 다음에 니은이요. 동일인 소유이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자 묶어볼게요. 매매 정여 강제 경매 공유대지의 분할 대물 변제 등까지요. 그게 매매 기타 원인을 말합니다. 그렇게는 문제를 잘 만들지 않지만 이렇게 묶은 부분에 저당권 실행 경매란 표현이나 환지 처분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매매 기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는 두 개를 기억한다. 저당권 실행 경매와 환지 처분이요.
묶은 부분에 그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등으로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어느 하나가 처분까지 체크요. 왜냐하면 일괄 매매,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매매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예,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하는 것이다. 요건 매매 등을 할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또는 건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매매하고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성립하는 것이다. 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란 건물 철거 특약을 말해요. 건물 철거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이고 건물 철거 특약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의 지문입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옳은 지문. 디귿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매매하면서 체크 당사자 간의 특약 거기부터 묶어볼게요. 묶으면서 당사자 간의 특약 체크 이 있거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까지요. 성립,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인데 묶은 부분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한다는 잘 알 수 있고 앞쪽에 있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란 이야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토지 사용권을 맺는 특약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계약 등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취득 성립하지 않아요. 예, 그 말이 당사자 간의 특약이에요. 그 다음에 리얼이요. 자, 체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까지요. 배제 체크요. 특약 체크요. 관습법상에 네모치시고 이래 리얼은 주의해야만 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해요. 근데 관습법상을 생략하면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을 말해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특이하게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 유효하지만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특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이란 말이 오면 배제 특약은 유효지만 그냥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되겠습니까? 예, 구별 좀 해야 돼요. 그 다음 미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으나 그 토지의 전득자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가로 등기가 필요하다. 그게 틀렸네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취득,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고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 제3자인 전득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 없다. 이건 일반적인 법정지상권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등기가 필요하다가 틀렸어요. 자, 16번은 반복적인 문제고 17번이요.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마지막 환매권 행사에 체크하시고 환매권 행사로까지 체크하시고 복잡하신 분은 쉽게
저당권 실행 경매와 환지 처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매매 기타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 경매 환지 처분이란 표현이 오면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듯이 환지 처분의 환매권 행사의 환이란 말이 오면 성립하지 않는다로 단순히 가시던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말, 등기법 시간에 환매 특약 등기를 배웠어요. 매수인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지만 매도인,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은 환매권을 행사한다면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환매권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된 운명이다를 알고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존립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그 말인데 그냥 환매권 행사 불성립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분석할 필요 없이. 그래서 환매권 행사 마지막을 보고 성립하지 않는다를 확인해야만 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양도하면서 양도의 체크요. 양도하면서에 한번 자르시고 양도 계약 대표적인 예가 매매입니다. 양도를 매매로 읽어야 문장이 풀려요. 매매할 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매매했으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잖아. 거기까지라면. 즉 거기까지의 표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라는 말이에요. 따로 건물을 위하여 체커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까지요 했다면 대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건물의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하여 대법원 판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포기의 체크요. 이게 대표적인 좌측의 15의 디귿의 당사자 간의 특약 중에 하나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건물 소유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했다면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 인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고 3번이요.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 중 토지만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자 묶어볼게요. 건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때까지요. 그럼 철거 특약이 있지만 건물을 철거하되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토지 사용을 그만두겠다.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건물 철거 특약은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 특약은 있지만 토지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특약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겠다는 특약이기 때문에 성립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성립한다의 언더라인. 그래서 답이 잘못됐어요. 2번으로 돼 있는데 2, 3번이 다 옳은 지문이에요. 복수 정답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출제위원으로 보내야 돼. 답 없음 이런 거 만들고. 답 없음 하면 다 옳은 거로 취급해요. 다 정답으로. 다시 4번이요. 공유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물어보면 건물 공유 성립, 토지 공유는 나누어 본다. 소유자가 달라질 때 지분을 언급하면 불성립, 토지를 언급하면 성립. 그럼 4번 토지 공유 체크요. 뒤에 토지를 언급하는지 지분을 언급하는지를 보자는 말.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 지분의 체크야.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 공유의 지분 언급하고 있죠. 예, 불성립으로 가야만 해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일괄매매 불성립이에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체커 함께 양수까지요. 이 말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수했다는 말이 일괄매매잖아요. 일괄매매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물어보면 일괄매매 확인되면 문장에 말미 본다고 불성립만 확인하면 돼. 근데 성립이라 돼 있어 틀렸잖아요. 자, 뒤로 넘기시고 18번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토지 체크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동그라미요. 그럼 아직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했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고 체크 건물을 신축까지요. 하였으나 한번 자르시고 거기까지라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아직 토지는 등기 안 했잖아.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등기하기 전 매도인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했다면 매수인은 토지는 아직 소유권은 취득 못했고 건물은 신축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고 소유자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체크 토지요. 의 매매 계약이 체크 해제요. 해제되어 된 경우는 애초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성립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인 법정지상권과 달리 강행규정과 달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하는 특약이 가능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포기의 체크요. 대표적인 예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건물 소유를 위하여 토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은 포기했다고 본다는 게 판례죠. 예. 그럼 3, 4, 5를 묶으시고 예, 최근에 등장한 어려운 판례인데 결론만 좀 기억하면 돼요. 강제경매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매매 기타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강제경매란 매매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소유자 동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강제경매란 매매에서는 3, 4, 5를 이렇게 묶어서 비교 좀 하자는 말입니다. 특별한 수식 없이 강제경매,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이 오면 소유자 동일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럼 먼저 가압류가 되고 본압류 절차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애초에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당시 그럼 가압류나 즉 그냥 압류가 되기 이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되었다가 감유 또는 압류가 되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애초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당시 되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3번 강제경매 체크요. 로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 낙찰자가 가로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냥 강제경매란 말만 오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매각대금 완납한 때 아니에요. 예. 강제경매에서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 소유자 동일 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4번이요. 강제경매 선행하는 감유가 있는 때 강제경매 체커, 선행의 체커, 감유가 있다면 그때는 언더라인 감유 집행이 있는 때까지요. 달리 말하면 감유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때를 기준. 5번이요. 강제경매 체커요. 를 위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동그라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저당권이 설정 언더라인이요.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체커 저당권 설정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 19번 다시 다른 건 반복이고 니언하고 리얼만 확인해 볼게요. 자, 니언 공유대지 체크요. 토지 공유. 토지가 오는지 지분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아까 지분 왔으니까 토지 오겠지 뭐. 죄송합니다. 공유대지의 공유자 중 1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공유자의 체크 대지요. 대지 밑에 순수하게 토지라 적으시고 대지가 토지 아니냐고. 토지 분할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 공유에 토지를 언급하고 소유자가 달라진 것은 성립해야죠. 예. 그럼 리얼입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소유자가 동일한지 않는지를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리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체크 아닌 부분까지요.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부분이란 말이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럼 소유자가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니까 불성립으로 가야지. 그럼 이 표현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라고 오면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자 같죠? 예, 성립해야 돼. 그 표현이 변화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자, 뒤로 넘기시고 20번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고 건물 양수인에게 지상권 등기가 없는 상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품 판례. 366주의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지금부터 하는 논리는 똑같아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 필요 없잖아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등기 필요 없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 소유자가 아직 등기하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됩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지만 건물을 양도할 때 법정지상권이 함께 양도되었다면 양도계약,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만 해요. 그때 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지상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양도인 명의로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해야만 하는데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건물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직접 청구는 못해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지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니까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 등기하기 전까지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료에 가름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다가 차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양도인 명의로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고 건물 양수인 명의로 지상권 이전 등기가 되면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지료 지급 의무로 달라집니다. 그때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사용권이 있어요. 건물의 양도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 건물의 양수인도 건물의 양도인에 대하여 지상권 이전 등기란 권리,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도인에게, 건물의 양도인은 건물의 양수인에게 각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 그러므로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토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 등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 철거 청구하고 대지 인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 논리를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칠판에 적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일일이 다 그려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20번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5번 묻것이고 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즉 붙어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현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지상권 이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은 취득 못했죠.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매도한 경우 제3자인 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과 함께 체크요. 법정지상권을 가로 당연히요. 당연히의 X요.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나 건물의 양도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지만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양도계약이란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합니다. 예, 당연히가 틀렸어요. 당연히 밑에 X예요. 하고 거기에 등기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0번의 2번과 21의 니은을 묶으시고 좀 길어도 20번의 2, 21의 박스의 니은이요. 20번의 2번이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체크 직접이요. 지상권의 체크 설정이요. 및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설정 밑에 X요. 대위라 적으시고 건물의 양수인은 자기 명의로 지상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건물의 양도인 명의로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설정 등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말을 20일에 니은처럼 표현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요.
건물의 양수인 C는 토지 소유자 A, 건물의 양도인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체크 순차적이요 어로 체크 대위요 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는 대위하여 하고 건물의 양도인 명의로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면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이전 등기는 직접 청구합니다. 그런데 20일에 니은처럼 서술하면 그 말로 해석하라고 즉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에 3번이요. 토지 소유자는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고 대지 인도 청구하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요. 3번이 옳네요. 4번 토지 소유자는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게 대지 사용 이익을 체크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까지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 등기하고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료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아직 지상권 등기하지 않아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지료에 가름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5번 설명드렸네요. 21, 22는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23번 마찬가지. 잠시 쉬다가 211페이지 2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